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SK 하이닉스 들어와 있고요. 네. 매수가가 18만 9,500원입니다. 저희 오프닝 때 네. 오전장 흐름 이야기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이닉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수익권이신데 네. 이런 또 AI 순위가 같은 놈이 있나? 그러니까요. 예. 음, 하이닉스에 대해서 18만 9,500원 네. 매수가이거든요. 네. 금요일부터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까 김동엽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상승할 때 안 팔고 버티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다. 음. 좀 어디까지 근데 기다려 뭐 이분이 그렇게 할까요? 아주 좋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최근에 하이닉스가 24만 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뭐 14만 원까지 부러졌다가 네. 최근에 이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에 이제 박스권인데 음. 사실 이틀만 보면 10%가 넘게 올랐어요. 음. 상당히 많은 이제 전진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사신 가격에서 조금 이제 수익권이시긴 한데요. 음. 뭐 원래는 20만 원 넘기가 어려운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삼성이 먼저 나오고 네. 하이닉스는 아마 월말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면 영업이익의 차이가 좀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때 이미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죠. 네. 하이닉스는 7조 조금 더 나왔고 음. 삼성전자는 5조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는 뭐 4분기 때 나올 게 아마 하이닉스는 제 생각에 한 8조 중반까지도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9조 정도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1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9조, 8조 이러면은 한 10% 차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시가총액은 왜 더블인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만한 거죠. 뭐 하이닉스는 언제까지나 뭐 2등이니까 삼성전자 대비해서 뭐 원래 뭐 이미지값, 브랜드값까지 할인 먹어서 그야말로 뭐 하이닉스 디스카운트가 돼야 되는 거냐?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엄연히 글로벌리하게 뭐 HBM이라든가 고성능 D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더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건 냉정하게도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오히려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나머지 가전 부분이나 그런 뭐 스마트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에 우위가 좀 있었던 부분도 이번에 1, 2분기쯤 되면은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네. 제 생각엔 어쨌든 뭐 돈의 성격이나 재질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벌어도 8조요, 어떻게 벌어도 9조면 음. 그거의 값만 가지고 따져보면 굳이 저는 삼성전자가 내려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네.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요. 30만 원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야 아닐 거야는 뭐 시장의 메이저 수급이나 이런 분들의 판단일 텐데 뭐 제가 봐선 삼성전자가 지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면 하이닉스 30 갖다 놔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고 싶어요. 뭐 20에서 그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드립니다. 지금 올해 시장은 제 생각에는 전강 후강이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반도체는 전강 후약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상반기 때 한번 기회를 줄 것이고 뭐 이번부터 이게 출발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하반기 돼서는 이제 공급 과잉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반도체가 조금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막 한창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네. 118조, 또 KKR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글로벌 3등 하는 사모펀드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69조예요. 그거 말고도 다른 빅테크들이 지금 AI 투자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처럼 뭐 엔비디아 거 다 갖다 못 쓰더라도 다른 대안들 이런 것들 찾으면서 올해 뭐 상반기까지는 엄청나게 투자 중심으로 시세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럴 때 어떻게든 우리 관련되는 기업들이
정신 차려서 네.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음. 모멘텀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1월 1일 저희 특집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전강 후강 네. 흐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일단 정강은 맞죠. 네, 예. 다른 전강은 분들이 다 전약 후강이라고 맞아요. 얘기하시는데 전 네. 그 되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음, 그렇게 되냐? 음, 그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음, 상반기는 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음. 적어도 3일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3일치는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는 시장 참 반가운데 그 강함이 후강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만 이 네.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게 올 겨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맞아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부터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 지금은 한창 즐겨야 되는 시기고요. 네. 아주 짧게는 CES 끝날 때까지고 아주 짧은. 네. 그 다음으로는 저는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기대감으로 음. 5월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는 들어가고 이번 이제 4분기 실적 이외 1분기 실적은 음, 내년 5월쯤 돼야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제 생각엔 뭐 의심의 눈초리도 있겠지만 워낙 많이 밟아놨기 때문에 음, 이제 좀 바뀔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 근데 다만 이제 간헐적으로 그 태클을 거는 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음, 뭐 레거시 네. 디램이라고 하죠. 낮은 사양의 디램들을 하도 찍어내니까 음, 디램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음, 낸드도 내려가고 이래갖고 이제 좀 숫자가 안 나올까봐 음, 걱정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직까지는 고성능 디램하고 또 HBM 쪽에는 상대적인 우위가 있느니만큼 음. 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솔드아웃이 됐잖아요. 음. 올해 만들려고 예상했던 HBM은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네. 뭐 수익의 편차가 많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때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웹젠 문의 웹젠. 주셨고요. 네. 매수가가 아, 16,800원이십니다. 이 현재 웹젠 주가. 네. 사실 제가 이제 자연인이 됐으니까 자연히. 쉽게 얘기 드리는데 음. 이거 역사적으로 한 6, 7년 전에 그 공시를 훑어보면 이 회사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요? 예. 하도 그 개인 소액주주들한테 네. 잘 못해줘가지고 어. 소액주주들이 뭉쳐갖고 한번 회사에 뭐 대든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저를 사내이사 추천을 해가지고 예, 정말요?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 제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네. 웹젠이 참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 6, 7년 전 공시 보면 임시주총 때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 아유, 보실 수가 있어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때 네. 당연히 이제 거부당했죠. 대주주들이 일반 소액주주들이 막 이렇게 항의하고 이러는 걸 막 많이 안 들어줬어요. 음, 지금 글쎄요. 뭐그 뒤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음, 뭐 웹젠이 지금 사실 사골 우려먹듯이 뭐 신작 게임에 대해서 별로 좀 메리트 없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간헐적으로 기침 나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NC도 그렇고 음. 게임으로 지금 흥해가지고 막 잘 되는 기업은 요새 뭐 없지 않을까요? 음, 크래프톤 정도랑 네. 뭐 넥슨 정도? 요 정도가 게임이 좀 재밌다 이런 정도이지. 음, 나머지는 게임이 나와도 뭐 그렇게 요새 흥행. 다행히 이제 중국 쪽에서 판호를 조금 많이 내주고 있어서 음,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살짝 있는 것뿐이지 웹전은 사실 별 메리트를 지금 못 느끼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정도면 뭐 열심히 올라와야 이제 200일선 닿을 때 이제 매수 가격에 근접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그런 좀 주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잘 갑니다라고 하는 쪽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종목은 사실 거의 비주류에 가까워요. 지금 시장에서 안 가고 힘든 종목들 위주인데 네. 좀 대부분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뭐 시장이 올라가니까 기다림은 순서가 와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쪽으로 대체안을 찾으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웹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음, 거래가
지금 3시간 가까이 거래가 됐는데 2만 주 정도 거래됐다고 하면 이건 이제 어. 게임주 안에서도 음. 완전 이제 소외가 돼 있다라는 네.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갑자기 뭘 바란다 이것보다도 같은 게임주 안에서도 조금 더 200일선에 근접돼 있거나 음. 아니면 정배열 상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음, 맞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게 더 나을 음. 것 같아요. 최근에 음. 이제 코인 때문에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음. 뭐 코인이 조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도 뭐 취임 이후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시 연말까지 뭐 2-30만 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코인 끼고 있는 뭐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액션 스퀘어라든가 음.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까지 열어두는 게 오늘은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종목들이 음. 시원치 않으면 이제 대안을 좀 어. 지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안으로 이제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웹진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음.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휴마시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875원이신데 음. 휴마시스는 우리 김동엽 대표님 지금 약간 감기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그러니까 부각받았던 지금 뭐 종목이잖아요. 쿼드 뭐라고 아침에 표현이 나오던데 음. 지금 독감 네. 또 코로나19 또 RSV라고 하는 또 전염병이 있고요. 음. 뭐 노로바이러스까지 해서 지금 4종이 글로벌 단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병의원 찾는 7-80%가 독감 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오픈런이라고 하죠. 네. 문 열 때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야 겨우 음. 빠른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지금 몰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해열제 구해 놓으세요. 뭐 약국마다 지금 음. 아마 2-3일 지나면 해열제 또 뭐 동났어요.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음. 왜냐하면 뭐 약은 어쨌든 유통기한이 좀 있으니까 음. 이렇게 좀 어수선할 때 좀 구해 놓고 상비약으로 갖다 놓자 이럴 생각들 하실 거기 때문에 해열제류라든가 또 진단 키트류들 음. 조금 또 단기적인 소진 상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네. 슈마시스도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음.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음봉 때렸는데 오늘 양봉 나서 금요일 날 음봉을 이제 덮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음. 이게 사실 이거는 유행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되고 음. 장기화되고 또 심지어 인제 뭐 사망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예가 얼마나 자주 보도되느냐에 따라서 음. 뭐 사실 언론 플레이랑 많이 음. 밀접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개별 기업이 뭐 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체차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게 될 음. 것인가는 사실 한두 분기 지나야지 아는 거고요. 네. 지금 당장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맞춰 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인공호흡기 관련주 메갈시에스도 한 음. 20% 가까이 올랐고 대표적으로 수젠텍이라든가 네. 시젠이라든가 이런 음. 것들 그러니까 휴마시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진단 키트 안에서도 약간 중급 이하예요. 음. 그러니까 선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제가 대안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음.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요 진단 키트류가 좀 올라갈 때 음. 가장 빠른 거 보면 사실 같은 맥락이면 음. 제일 변동성 좋은 거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음. 메갈시에스, 수젠텍, 뭐 시젠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음. 휴마시스까지 생각하시는 건 조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뭐 얘도 올라오면 일단 매수 가격에서 멀지 않으시니까 정리하시고 음. 조금 더 변동성 빠른 종목으로 음. 어차피 모멘텀 플레이하는 단기 이슈는 음. 제일 센 녀석 하셔야 됩니다. 굳이 음. 저거 1등주 가니까 2등주, 음. 3등주 말고도 5등주, 6등주 봐야지 음. 훨씬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음. 예, 제일 센 거가 제일 빨리 가고 제일 오랫동안 기다려 주고 음. 어 유지되고 이러는 거니까 네. 제일 센 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 현재 주가 그렇게 많이 멀어져 있지 않은 만큼 반등하시고 반등한다면 조금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종목들 세 종목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메가 네. ECS, 수젠텍, 시젠 네. 이 뭐 종목들. 그것들이 훨씬 세니까요. 네. 네. 그런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죠. 네, 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모멘텀과 함께 또 확확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휴마시스에 대한 전략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기아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0만 2천 원이세요. 네. 기아 같은 경우 어떤 전략 필요한지 바로 들어볼까요? 글쎄요, 오늘 사실 좀 아쉬운 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북미 쪽에서 EV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올가동됐다 뭐 이런 얘기들 최근에 들려오는데도 네. 그리고 또 보조금 이슈도 비교적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공교롭게 사실 지금 양 시장 합치면 음. 금요일과 오늘 합쳐서 한 80포인트 올랐는데 네. 안 오른 게 현대차랑 기아예요 보면은. 이게 왜 그러지 싶은데 이유는 딱 부러지게 모르겠지만 저는 현상 자체에 그냥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안 오른다? 음. 왜 갖고 있냐? 어. 이번 요 80포인트 오르는데 안 오르면은 네. 주식이냐? 예, 심지어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이게 퍼뜩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자극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바닥에서 12월 9일 이후에 장이 돌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돕니다. 음. 코스닥은 바닥에서 지금 10% 이상 올랐어요. 코스피도 아주 바닥에서 한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100포인트 오르고 10% 오른 만큼 회복이 됐다고 하면 무난한 수준의 시장과 어떻게 하면 보조를 맞춰간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지금 이 반등장에서 시장 지수보다도 속도감이 떨어지는 계좌를 갖고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계좌에 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귀한 돈에다가 죄 짓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네. 잘 안 올라가는 거 붙잡고서 왜 안 가죠?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잘 가고 있는 현실에 빨리 순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돈에 죄 짓지 말자. 저는 대표님께서 이 얘기 하실 때마다 이렇게 뜨끔뜨끔 찔립니다. 자, 기아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하이드럼 리튬이요. 하이드로 리튬이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7,000원인데요. 7,000원이요. 네. 비중은 거의 30%나 돼요. 30%세요. 지금 매수가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비중도 적지 않으셔가지고. 예, 예. 네,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연결해 드릴게요. 하이드로 리튬을 7,000원에 사셨다고요? 7,000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6만 원에 사신 거 아니고요? 아니 사가지고 네.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제 생각에는 7,000원에 처음 사셨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들고 그게 아마 8,000 얼마에 사가지고 네, 지금 7,661원이 됐어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마이너스가 지금 73%가 좀 넘어요. 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계속 기다리신 결과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요. 기다린 지도 꽤 오래됐어요. 네, 아마 제 생각엔 최소 한 6개월에서 거의 근 1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뭐 사실 뭐 리튬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세계 리튬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리튬을 캐내는 기업 같은 경우가 뭐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분기 실적이 계속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주가라는 게 사실 아무리 비전을 갖고 본다 그래도 당장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사실 그렇게 신나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전기차 캐즘 문제까지 작년 하반기에 돌입하면서 리튬 쪽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침체를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뭐 생각보다 주가는 기대 이하로 진짜 많이 빠진 상황인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건 7,000원대 사셨던 뭐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2,000원이 뭐 사실 최근에 2,000원이지
얼마 전까지는 1,500원도 깨져 있을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게 예. 선생님이 사실은 이게 귀한 돈을 30% 정도나 태우셨는데 너무 좀 방치를 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내려갈 정도로 사실 놔주실 상황은 아니셔야 되는데 앞으로 인제 당연히 이번에 크게 인제 생각이 드셨을 테니까 이런 투자는 안 하시겠지만 7,000원 정도에 만약 사신 거면 6,000원 정도 깨지면 정말 '이건 내가 이번에 잘못 샀네.' 이러고서 빨리 도망칠 생각 하셔야 되거든요 최소한. 고런 정도의 좀 투자 대응 생각을 계속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든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시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신 거니까 뭐 과거에 1년 동안 고생하신 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부터는 사실 그냥 홀딩하셔야 돼요. 지금 정리하시면 안 돼요. 2차 전지 쪽은 제가 앞서서 근 한 달 동안 2차 전지 물어보실 때 늘 똑같이 얘기 드렸는데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안쪽에서 그 정책이 얼마나 정말 더럽게 우리한테 못 살게 구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좀 부드럽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과들이 확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바이든이 이번에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걸 마지막으로 뭐 명령도 하고 이런 거겠지만 트럼프가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세게 얘기했던 것보다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세게 못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1월 말에서 2 월쯤 돼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뭐 구체화된 발표가 나올 때 보면 훨씬 더 좀 유순한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리튬자 들어있는 종목들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현대기아차 말씀드렸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은근히 늘고 있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 미국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리튬에 대한 어떤 뭐 수요에 대한 증가가 앞으로 좀 더 유지되게 되면 리튬의 원가도 좀 올라갈 것이고 관련되는 주가도 회복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뭐 과거에 7-8천 원, 뭐 심지어 뭐 6만 원 갔던 재작년 4월과 같은 시세가 뭐 다시 도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 사신 가격이 되게 높아 보이지만 저 고점에서 내려온 거 생각해 보면 또 사실 엄청나게 조정 이미 받은 가격대에서 사신 거라서 이쯤에서 한 두어 배 올라가는 건 또 순식간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 달 정도 더 기다려 본다는 생각으로 음. 한 3,000원, 4,000원 정도 가격까지 뭐 좀 기다려 본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한 7, 8개 되는데 전부가 다 지금 막 30%, 40%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네. 보통 몇 프로 마이너스 뛰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10%가 원칙이고요. 아,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은 7% 정도를 잡습니다. 그냥 무조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1년씩 갖고 있는 게 다 그냥 마이너스 돼가지고 막 40%, 30% 이렇게 네. 뛰다 고생 보니까 너무 많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제 바닥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1,400 원대에서 친 것 같으니까요. 이제 슬슬 좀 올라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인내를 쪼금 더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우리 김동엽 대표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2-6676-0361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샵 8181번으로 상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채팅으로 올라온 종목 좀 보겠습니다. 채팅으로 아까 많이 보내주셨었거든요. 그중에서 몇 가지 조금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삼성전기 있었거든요. 네. 삼성전기는 오늘 또 로봇용 카메라 모듈 관측에 급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삼성전기는 뭐 로봇 얘기 나오면 로봇이라는 게 참 여러 종목 살려 주는데요. 음. 어쨌든 MLCC가 얘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반도체와 MLCC는 같이 가는 소자기 때문에 음. 뭐 지금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세고 하이닉스가 크게 올라가고 하는 건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뜬모를 기대감이잖아요. 네. 반도체가 좋아진다, 앞으로 괜찮아진다 이런
단기 시황이 나오게 되면 MLCC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삼성전기 뭐 무라타에 이어서 세계 한 2등 정도권 되는 MLCC 제조회사니까 반도체랑 같이 나란히 가는 뭐 대표적인 종목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다 이제 로봇 테마까지 붙는다고 하면 조금 더 방향성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요. 네이버도 아까 있었거든요. 저희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증권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게 플랫폼 대표주 중에서 네이버랑 카카오랑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시차를 두고 바닥에서 올라온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네이버는 조금 긍정적으로 더 보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카카오는 여전히 아직은 좀 설리겄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플랫폼 주식이라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점수를 드릴 수 있는 종목 같고요. 네.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데다가 뭐 네이버도 사실 로봇과 관련된 또 흐름도 있어요. 그 신사옥 자체가 로봇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네. 특히 중동이나 사우디 같은 데서 와가지고 뭐 네이버 신사옥 맨날 카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런 뭐 되는 곳도 있고 또 웹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해석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웹툰 자체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이제 미국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이 주가가 좀 별로 안 가곤 있는데 그렇다고 실적이 아주 후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카카오처럼 뭐 다 분산해 가지고 뭐 본업이 없게끔 거의 분산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네이버는 나름대로 뭐 분사해 갖고 상장한 기업이 거의 없으니까요. 아직까지 온전히 가치도 있고 네. 실적도 오롯이 네이버가 향유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네이버는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목표가가 그 온라인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한 26만 원대 이렇게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이라고 하면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목표 라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자, 지금 이스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요새 그 테슬라 관련해서 인도량 갖고 한번 6% 빠진 날 그 같이 발표된 숫자 중에 그 ESS 관련된 네. 매출단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0% 늘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ESS 쪽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래 어떤 뭐 에너지를 이제 저장해다 써야 되는 신재생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뭐 ESS의 설치량이라든가 뭐 상해 그 메가 팩토리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가 최근에 완공을 했는데 엄청난 이제 전기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SK 이터닉스도 저는 뭐 다른 물론 사업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ESS라는 얘기 나올 때 그래도 희망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거의 뭐 서진 시스템하고 양강의 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중 NCS 이런 것들이 먼저 가거나 신성 ST 같은 것들이 좀 먼저 갈 때도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저는 이터닉스랑 서진 시스템을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정도 가격대면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한 17,000원 선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행입니다. SK 이터닉스 장기적으로 본다면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또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지금 엠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7만 원. 이십니다. 엠로 같은 경우 금요일 참 좋았는데 오늘은 2%대 조정받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금요일 날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고 금요일 날이 7%예요. 물론 이제 오늘 지수가 상승하고 하니까 아우 뭐 생각 같아서야 뭐 금요일 날 오른 만큼 또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종목이 아주 진짜 이제 테마를 잃어가지고 막 가는 애들은 연속 상승이 나오고 이러지만 웬만한 종목은 사실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7% 오르고 2% 빠졌다고 하면
상당히 잘 견디고 있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성격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 드는 거고 네. 이 종목은 사실 오늘보다는 아마 제 생각엔 내일이 더 셀 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 날 탄력이 하루 오늘 웅크리고 있다가 네. 오후에 이제 아랫꼬리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내일 아마 시세가 조금 더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거래량도 상당히 제법 섰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좀 초반에 전일 거래량이 한 40% 수준까지 뛰었는데 금요일보다는 아마 훨씬 거래가 덜 되면서 끝날 것 같거든요. 네. 뭐 조정 시에 거래가 줄어드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앱로는 지금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73,000원 정도 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아랫골이 좀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힘을 비축하고 내일의 강세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엠노 같은 경우에는 73,000원 넘어서까지 또 바라보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엠노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 네. 만나보겠습니다. G2파워 들어와 있고요. 네. 매수가가 7,150원입니다. 네. G2파워 같은 경우 그래도 25년 들어서 네. 올라오는 흐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우리 25년 들어서 안 올라오는 그렇긴 흐름이면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 어떻게 좀 제 바닥을 잡은 얘기 지금 걸까요?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아유, 그럼요. 지금 요 3일 동안에 만약 그 2일 날 시가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내려 있다 이러면은 정말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너무 좀 마음 주식으로 아픈. 주식이지만 네. 주식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번 장에서는 너는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과감하게 좀 대체한 날 아유. 빨리 찾으셔야 돼요. 지금 요 3일 사이에 1월 2일 시가보다 안 올랐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예. 좀 죄송한 얘기죠. 그래서 네. G2 파워도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올랐다는 말씀 자체는 맞죠. 근데 이제 올라도 참 사람 욕심이란 게 그렇죠. 한 5%나 10% 올랐으면 좋겠는데 한 1, 2% 오르고 있으면 지금 장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답답해 보이시는 그런 장이라고 네. 보는데 뭐 G2 파워가 원래 이 전기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저 뭐야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이슈 나올 때 세게 올라가는 그런 그런 좀 종류의 종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얘기가 좀 셀 때 나오는 건데 우리 지금 글쎄요 업황에서 보면 뭐 미국은 일부 신재생도 올랐대요. 왜냐 ESS 올라가면서 신재생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신재생을 막 강조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없지만 그래서 신재생 부분은 뭐 특히 지금 그다지 그렇게 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에너지 믹스가 뭐 원래대로 치면 이제 원전 중심으로 가려다가 그 부분도 좀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면 또 신재생을 주요하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아직 좀 과도기고 어떤 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붕 떠 있다고 할까요? 네.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게 그렇고 하다못해 뭐 대왕고래 쪽도 하나 파긴 파야 되는데 네. 2개 팔 돈은 지금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어정쩡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전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뭐 설치하느니 SMR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꽤 미국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도 사실 생각보다 안 가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어중떠 있는 쪽이 에너지 믹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제가 또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에너지 쪽은 그렇게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LNG 쪽은 1월 달에 미국에서 추이가 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통해서 유럽 쪽으로 가는 LNG 그 관을 그 뭐랄까 스탑을 시켰기 때문에 네. LNG와 관련된 쪽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신재생 테마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 쪽은 좀 약간 좀 뭐랄까 심심할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조금 갔다 오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 파워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네. 에이펙트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5,839원 네. 이시거든요.
5,800원이요? 네. 현재 주가가 2,000원대라서 매수가가 많이 멀어져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지금 2,400원이 슬프죠. 뭐 매수 가격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 이 종목 그 모든 종목의 대부분 저가가 언제였냐면 네. 12월 9일에서 12월 음. 10일이에요. 음. 이 종목 1,700원을 찍었습니다. 최근 저가가 네. 1,700원에서 700원 올랐거든요. 음. 이게 적다고 볼 수 없는 반등이에요, 사실은. 원래 사신 가격이 높으니까 네. 애게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음. 1,700원짜리가 700원이면은 어림잡아도 몇 프로인가요? 한 40% 정도 그렇네요. 오른 셈이거든요. 거의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반등이 아주 약한 것도 아니었고 뭐 지금 가격대 중심으로 보면 시장 평균보다 반등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뭐 넓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기업 같거든요. 예, 어쨌든 조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등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얘가 지금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주도주는 아니겠죠. 더 비싸고 그래 보이는 한미 반도체가 뭐 5, 6%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3%니까 네. 주도는 아니지만 뭐 하나마이크론 같이 뭐 더 주도는 아니더라도 걔는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간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번 반등의 어떤 고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에이펙트도 뭐 사신 가격에 바로 간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3,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쯤에서 한번 다시 고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도는 아니지만 보조로서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등 흐름과 함께 갈 수 있겠다. 3,000원까지 반등할 때 다시 한번 그 부근에서 저희에게 상담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트까지 만나봤고요. 문자 상담 한 종목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들어와 있고요. 네. 매수가가 21,300원이세요. 예? 21,300원. 지금 매수가 딱 오늘 사셨나요? 그러니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사셔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0원 올랐으니까 잽싸게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일단 뭐 최바닥권 근처에서 사셨다고 생각 들어요. 지금 뭐 음. 현대제철이 업황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 모양이겠죠. 우리가 21,000원대 사셨다. 이 사실 뭐 시세 좀 좋고 좋았을 때는 이 녀석 뭐 21,000원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35,000원, 뭐 4만 원 이랬던 그러니까요. 녀석인데 네. 야, 이 녀석을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기다렸더니 21,000원에도 살 수 있었네? 물론 앞으로 철강이라든가 이런 기본 업종에 대한 뭐 비전이 중국이 여전히 지금 뭐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에 뭐 덤핑 철강을 넘기고 이렇게 되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한테 좋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게 한계라는 게 있고 떨어져도 한계가 있는데 저는 이 주가는 2만 원 깨진 수준이 바닥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울 정도의 바닥을 이미 형성을 했기 때문에 네. 아주 완만하게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근데 다만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해서 뭐 많은 글로벌단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철강이 그런 걸로 보면 많이 쓰인다라고 바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아주 완만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그래도 한 20%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뭐 얘가 그냥 갑자기 10% 이렇게 이틀 만에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바닥에 사셨으니 안심은 하셔도 되는 종목 같은데 네. 수익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왜 얘는 들어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런 쪽에 우위를 갖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아니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바닥을 잡았으니 안심은 해도 되겠지만 좀 드라마틱한 상승에는 한계가 있겠다. 조금 완만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대제철 만나봤고요. 세팅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 전진건설 로봇이 전징은. 올라와 있었어요. 예.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좋죠. 네. 전진건설 로봇은 사실 뭐 지금 이게 사실 이름이 로봇이라서 로봇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로봇의 관절팔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음. 제가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팔 놀림을 현란하게 갖고 갑니다. 아까 오전 방송 때도 막 이렇게 관절 로봇 하면서 브레이크 댄스 했더니 춤 잘 춘다고 막 그러셨는데 아, 자, 뭐 시장만 좋으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네. 어쨌든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그 고층 같은데 음. 펌프를 쏴가지고 음. 관절을 이렇게 약간 구부려가지고 이제 그 콘크리트 혼합물 같은 것들을 이제 뿌려주는 음. 그런 이제 동력차거든요. 네. 그런 이제 특수 펌프카 뭐 비슷한 그런 것들인데 음. 이 건설 경기가 좋아야 이제 사실 많이 쓰이는 거긴 한데 네. 뭐 우리나라는 지금 건설 경기가 좀 팍 죽었다 그러지만 음. 세계적으로는 사실 나름대로 또 재건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꽤 열릴 음. 거잖아요. 그쵸. 전쟁의 상흔이 음. 또 많은 국가들이 있고 네. 뭐 우리나라 전진건설 로봇이 무조건 다 그 시장을 뭐 차지한다 이런 건 음. 아니더라도 해외 특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그 건설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꽤 있고 음. 또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음. 중동 쪽에도 그런 수요가 있을 법하다. 그리고 음. 중국도 이번에 네. 거시 경제 관련해서 엄청난 부양책을 한다고 하니까요. 음. 뭐 그런 흐름에서 우리나라 이제 건설 기계 음. 이런 것 쪽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어.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뭐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매수 단가는 안 적어주셨죠? 예. 네. 안 적으셨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한 45,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을 것 같다라는데 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45,000원까지 또 목표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세택으로 올라온 상담이었는데 뷰노도 아까 있었습니다. 뷰노요? 네, 뷰노 의료 음. AI 주죠. 네. 대표적인 어떤 흐름? 오늘 요거 좀 안 가는 게 저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왜 안 가지? 이러면 오후에 또 가더라고요. 네. 지금 네. 루닛하고 뷰노가 오늘 원래 가야 되는 이슈가 아침에 나왔는데 음. 안 가고 있는데 이게 왜 안 갈까 생각해 보면 음. 다른 애들이 워낙 재밌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드론 날라가지, 뭐 로봇까지, 음. 또 화장품도 일부 가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양자는 음. 사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양자 오늘 아침 조금 주춤할 거예요 이랬는데 미국에서 양자가 좀 빠졌었거든요. 네. 금요일 날. 네. 어림없네요. 양자 음. 오늘도 센 것들은 뭐 산까지도 가고.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루닛과 뷰노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AI잖아요. 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인가에서 요거들 쓰는데 뭐 몇 가지 규제를 더 만든다고 그랬다가 안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규제가 더 들어가면 얘네들이 사업하고 장사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 안 만들어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재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루닛하고 뷰노가 좀 올라갈 자리다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오전장 흐름이 좀 더딘데요. 네. 이상하다 이러시고 그냥 보시지만 말고 음. 한두 주씩이라도 사보세요. 지금 예. 네. 저는 지금이라도? 올해 많이 갈 수 있는 섹터 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루닛도 사실은 뭐 일가를 잃었던 큰 상승이 있었던 주식인데 네. 올해 뭐 루닛 아니더라도 뷰노라든가 JLK라든가 또 뭐 의료 AI, 신약 AI 쪽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기본 뷰는 되게 좋거든요. AI가 결국 지향하는 게 뭐가 돼? AI가 그냥 AI 자체로 뭐 챗 GPT만 써서 돈을 번다 이건 아니잖아요. AI로 뭐 할 건데 돈을 뭘 가지고 벌 건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을 끼고 있는 로봇 같은 개념이고 하나는 신약이거든요. 네. 신약을 AI 통해서 훨씬 빨리 발견해서 그 삼상까지 맞춰서 상용화되는데 기한을 10년에서 뭐 한 2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AI가 신약을 만드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는 어떤 네. 뭐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그게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신약과 의료 AI 쪽이다 이렇게 네. 믿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당장 숫자는 없죠. 음. 근데 이제 작년부터 숫자들이 조금씩 나오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거고 앞으로 한 3, 4년 사이에 많이들 좋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 의료 AI들이 글로벌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야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 관련해서 뷰노를 비롯해서 루닛까지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들 업종이다. 성장성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채팅으로 올라온 채팅이요? 종목 중에 네. 제주 반도체가 아까 있었거든요.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쯤 굉장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그 영광을 다시 사실 할 수 너무 근데 이게 일가를 이제 잃었다고 제가 이 표현을 곱게 해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저렇게 왜 갔어야 되는 데 대해서 음. 사실 그렇게 뭐 이해가 되지는 않죠. 음. 뭐 온디바이스 AI다 뭐 이래갖고 얘가 갑자기 이제 부각이 돼서 음. 뭐 얘 진짜 말 그대로 한 4,000원 하던 게 38,000원, 거의 한 그러니까요. 8배 9배 네. 올라갔으니까요. 네. 제가 봐도 폭 조정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음. 기간 조정은 조금 더 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음. 근데 지금 반도체라고 이름 붙은 애들이 갑자기 급피치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거고, 음. 최근에 평균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이 조금씩 쓰고 있죠. 어쨌든 젠슨항의 기조연설도 있고 CS에서 음. AI를 더 강조하게 될 테니까 네.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음.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AI를 직접 탑재하는 그런 대수들이 많아질 테니까 네. 제주 반도체를 그런 관련주라고 또 한 번 음. 뭐 울고 먹는다고 표현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뭐 저번처럼 38,000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그거에 뭐 한 반의 반? 반의 예, 반. 제 생각에 한 15,000원 정도 수준? 음.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정말 많이 잘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준비돼 있다고 해서 바로 네.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카카오인데요. 네, 카카오. 매수가 아,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년 반 전에 사가지고 지금, 3, 어, 4년 전에. 네. 네, 3년 반 됐거든요. 3년 반. 네, 네. 물타기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음. 현재 52,146원이고요. 네. 비중은 67.7예요. 거의 68% 정도 예, 카카오 예, 계속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 조절하신 예. 거라서 12, 네, 비중이 네, 12만 원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네, 제가 김동엽 대표님 바로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오랫동안 참 길게 계속 매수를 하셨네요. 예. 네, 매도를 하고 싶어서 좀 내려간다 싶어서 추가를 했더니 다시 더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됐어. 어떻게 그러시군요. 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담 네. 네. 신청드렸어요. 제가 사실 이제 11만 원대부터 쭉 사셔가지고 5만 원대 초반까지 단가를 낮춰놓으셨으면 네, 사실 되게 이제 애쓰시고 또 그 후속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신 편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했어요.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얼마 전에 47,000원대 갔을 때는 매도에 대한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조금만 더 오르면 5자 5만 원대 오면 정도 찍으면 드디어 한번 나 네, 탈출하자. 네, 이제 다 탈출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요. 다시 쭉 떨어졌어요. 그쵸? 예. 네. 이게 지금 200일선 이제 간신히 뚫었다가 다시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고 여전히 뭐 그 CEO 리스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랑 조금 다른 길로 좀 빠져버렸는데 네, 제가 이게 한 종목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물을 타서 단가를 무한대로 낮추는 게 뭐 잘하는 일은 아니겠는데 이왕 네, 하실 거면은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정도 10% 넘어가면 내가 이거 잘못 샀네 이러고서 파시든가 네. 아니면 물타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9.9 정도로 맞춰놓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든가. 음, 그러면 바닥을 벅벅 기다가도 두 자릿수 한 번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15% 20%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9.9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신 가격에서 51,000원을 만들어 놓고 이게 32,000원까지 빠져버리면 여기에서 10%가 올라가도 3만 한 6, 7천 원밖에 안 되고
20%가 올라가도 41,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3-40%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네. 단가가 오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굉장히 노력을 하셨지만 그 이 원래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매수 단가를 많이 놓질 않으시니까 이번 반등이 한 번 나올 때 요 원찬스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게 좀 아깝긴 하지만 저는 재차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오늘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네. 뭐 계열사 실적도 그렇고 아직 그 뭐 창업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이버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내용의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뭐 네이버보단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반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조금. 네. 지금 여력은 추가로 없으시죠? 더 사, 조금 있는데 네. 인제는 사고 싶지가 않아서 사고 안 싶지 사고 않으세요? 네. 보고만 있었어요. 예. 뭐 지금 이제 한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드디어 인제 다시 한번 탈출의 의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장이 어떤 성격이냐를 보고 인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반도체랑 뭐 배터리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고요. 예. 선조정이 컸던 플랫폼도 이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물론 쪼끔 더 아래쪽에서 사서 단가 낮춰 놓으시면 쪼금 더 탈출이 용이하시겠지만 네. 없더라도 일단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지난번 11월 중순은 32,000원에서 바닥 찍었는데 네. 이번에 36,000원대에서 바닥 찍었잖아요. 네.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반등은 지난번 47,00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네. 여기까지 버티셨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면 제 생각에 네. 49,000원에서 50,000원 사이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 한 3월 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고때 꼭 그래요? 탈출하세요. 아 그러면 물 좀 타 가지고 탈출해야 되겠 근데 물 좀 타도 될까요? 생각은 예.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뭐 "이런 음. 식으로 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꼭 하실 건 아니고요. 처음 가지신 생각이 제일 정답이거든요. 음. '난 이거 어떤 음. 상황이 돼도 더 이상 물은 안 탈래.'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셨으면 네. 그냥 있는 수량으로 비슷하게 가격 왔을 때 탈출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왜냐면 그 남아 있는 잔여 매수 여력을 또 다른 또 희망이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해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꼭 이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아 지금 충분히 지금 비중이 많으셔서 맞아요. 예 엄청 여기에 많아요. 더 태우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단가까지 오는 거는 어려울까요? 49,000원인데 51,000원이라는 게 사실 2,000원 두고 나 2,000원 안 올라왔으니까 못 파실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신 가격에서 20,000원도 빠졌었는데 네. 2,000원까지 붙었다고 하면 예 동서남북 파신 다음에 절 2번씩 하세요. 음. 아 네. 무슨 그 말씀인지 오류를 알겠어요. 겪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바득바득 그거보다 몇백 원 올라와야지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고러다가 고 근처까지 왔다 다시 내려가면 또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 49,000원 이상일 때는 한 500원 단위로 해서 몇 네. 프로씩 계속 팔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음. 제일 꼭지에 내가 다 판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네네. 예 올라올 때마다 좀씩 줄인다. 49,000원 이상에선 그렇게 마음 먹고 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랜 네. 시간 정말 네 많이 쓰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익 전환하셔 가지고 수익화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까지 전화 상담 만나 봤는데 다음 상담 또 준비되어 네. 있는 게 있어서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삼성 SDS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139,000원이세요. 네. 삼성 SDS 음. 현재 주가가 129,600원 13만 원대시네요, 네. 매수가. SDS는 좀 안타까운 게 기관이 계속 팔아요. 예. 그 개별 종목 주가는 저는 외국인보단 기관이 우선한다고 보는데요. 이 기관이 어쨌든 작든 크든 간에 지금 계속 팔고 있고 그나마 한 2-3만 주 이상 팔면 주가가 내리고 음.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금요일하고 오늘은 좀 기관 매도가 많이 줄면서 플러스가 음.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기간이 어쨌든 만주대 이상 팔면은 내리고 음. 만주 이하로 팔면 외국인들이 좀 사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으니까. 음. 근데 전체적으로는 기간 팔자가 멈추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구조적으로 올라가기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12만 원 정도에서 일단 쌍바닥 형성하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음. 뭐 추가 매수를 만약 꿈꾸신다고 하면 기간 매도가 멈춘 날 음. 연속으로 작게라도 매수가 들어오는 날, 요런 두 번째 날에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매수를 음. 기간 매도가 나오는 데다가 하시는 건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네. 급하실 이유가 없어요. 음. 그래서 기간 매수로 변화가 좀 되었을 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기간 매도가 멈추고 조금이라도 매수가 들어오는 날 조금 네. 고려를 해보자. 삼성 SDS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들어와 있고요. 네. 매수가가 6,470원이십니다. 현재 주가는 6,200원대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AI로 또 엮이면서 주목을 네. 받았었잖아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도 보실까요? 사실 뭐 그 CES라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이름에 음. AI라는 이름 붙어 있는 회사들이 금요일에 대거 상승이 엄청나게 네.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봇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음. 올랐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보통 AI 관련해서 뭐 하드웨어 쪽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름에 이제 소프트 내지는 AI가 붙어 음. 있거든요. 아니면 오피스라는 이름이 붙어 네, 있거나 네. 요런 성향들 오늘 뭐 셀바스 AI 음. 또 폴라리스 오피스 음. 뭐 요런 류들 AI 붙은 애들이 좀 강해요. 음. 제 생각엔 폴라리스 오피스도 조만간 흐름을 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요새 이제 거래가 없다가 지난 그 새해 첫 거래일 날 10% 이상 올라가면서 거래가 좀 실렸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200에선 돌파를 해 말아야 되나 지금 그 과정에서 조금 주춤한데 돌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7,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는 그런 음.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음.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정도에 한번 뚫는 움직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네. 신풍제약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음. 1,700원이세요. 어이구. 신풍제약. 예. 1,700원이면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오늘 또 4%대 올라주면서. 그래서 오늘 뭐 신풍제약이야 원래 음. 팬데믹 때 워낙 난리를 쳤던 종목이라서 음. 오늘도 뭐 전염병에 뭐 팬데믹에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음. 기본 수익 나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신풍을 과거에 그 영광을 재현한다라는 건 뭐 제 생각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전염병이 사실 뭐 누구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근데 이게 뭐 전염이 되고 뭐 이런 독감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음. 조심한다 그래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음. 가족 중에 한두 분이 있으면 또 뭐 밥을 같이 먹다 보면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걸리시게 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개인이 애를 쓰지만 음. 부지불식간에 걸리는 거라서 네. 어쨌든 지금 보면 유행에 약간 초입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뭐 신풍이 뭐 지금 완벽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음. 과거에 엄청나게 갔던 이런 음. 이력이 있으니까 음.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조금 네. 반등 나오는 거라서 저는 뭐 신풍이 지금 뭐 전염병이라든가 팬데믹의 재현이라든가 음. 뭐 독감 이슈에 가장 반응이 빠를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오늘 아마 별로 안 올랐을 것 같긴 한데 네. 지난번 그 뭐 해열이라든가 감기 환자 많이 나왔을 때 음. 오늘 대원제약 같은 게 이제 아침에 오르다가 음. 운봉나긴 했는데 뭐 콜드땡으로 시작되는 그 네. 시리즈들 같은 게 꽤 음. 인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하면 성과 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굳이 찾는다고 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젠텍 지금 15% 맞아요. 올라 있죠.
시젠 이런 예, 종목이요? 그리고 메가 ECS 네. 뭐 18% 올라 있습니다. 음. 이런 애들이 그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팬데믹류라든가 전염병류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녀석들보다 속도감이 있는 애들한테 붙어서 한입 베어먹고 나오시는 게 4등주, 5등주 사가지고 며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좀 매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날 딱 봤을 때 그냥 제일 빨리 튀는 애가 오늘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풍은 옛날에 하도 올랐던 그 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얘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재 수익권이시니까 조금 다른 종목들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이신 만큼 좀 수익화하시고 단기 네,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로 단기 대응을 하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와 네, 함께 얘기해주신 종목들은 대원제약, 수젠텍, 시젠, 메가 ECS 이런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를 뭐 해주셨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얘도 오늘은 또 제일 또 탑이네요. 예, 어. 랩지노믹스도 뭐 그런 성격이고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랩지노믹스까지 또 댓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코스모 화학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1,900원이세요. 참 코스모 화학 신소재도 그렇고 오랫동안 참 많이 주가와 멀어져 있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신소재와 함께 또 급등 중이고 네, 최근 역시나 또 1월 달 들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래도 아직 매수가에 닿지는 못했거든요. 얼마 사셨다고요? 21,000원, 21,000원 네, 이요? 21,900원이십니다. 아니 언제 사신 겨? 예, 뭐 작년 여름에 사셨나요? 네, 예, 굉장히 오래. 그때 아니면 21,000원대를 간 적이 없는데 음, 작년 봄이나 작년도 아니네요. 이제 재작년 여름 2023년도 여름쯤에 한 2만 원대 갔던 적이 있어서 그때 부근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제 반 가격입니다. 그렇죠? 음. 21,000원대에서 지금 앞에 이자가 일자로 바뀌었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뭐 제가 딴 종목 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 코스모학이 이렇게밖에 안 갔을 리가 없는데 내가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학 엄청나게 사실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10만 재작년 원 봄에 가까이. 9만 원대까지 네, 갔었다가 9만 원. 9만 원짜리가 어떻게 17,000원까지 부러질까요? 이게 네. 참 9만 원이 이상했던 거겠죠? 가격이. 뭐 그 출발할 때 가격으로 사실 돌아온 거거든요. 예. 뭐 어쨌든 2차 전지가 갑자기 지금 뭐 좋아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재반 사항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네. 약간의 이제 뭐 뭐랄까 돌아가는 판세가 더 최악이 아니면 주가가 최악으로 가진 않아도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럴 일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적자 나다가 다음 분기에는 700억 적자 나 이러면 이게 좋은 거라. 그러면 줄면 몇 네. 분기 뒤에는 제로비가 돼서 BEP 맞추고 뭐 내년 이맘쯤에는 흑자를 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만 있어도 주가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네. 미리 안 빠지고 다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 뭐 코스모학도 그런 성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내에서 약간 폐배터리 쪽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전고체 이런 거에도 조금 인볼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두 자릿수 정도면 그래도 중심 종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반등의 세기 면에서는 또 옛날에 갔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얘는 좀 움직임이 두 자릿수면 오늘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신 가격이 아직은 네. 조금 남았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는 매수가 회복은 가능성이 있다. 또 이야기를 해 아이고 주셨습니다. 4만 원도 있으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4만 원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YC 들어와 있습니다. YC 매수가는 11,800원이시네요.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YC는 이거 이게 HBM 쪽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것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테스트 장비, 테스터 검사 장비 쪽인데요. 네. 이게 사실 뭐 다 약간 혼용해가지고 코에 걸면 코골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반도체 웨이퍼 테스터 이런 거니까요. 일단은 약간 그 후공정 들어가기 전에 음. 뭐 웨이퍼를 이제 불량률이 없는지 음. 조사하는 그런 쪽에 해당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공급 과잉이란 이슈가 있어서 음. 이제 우리는 뭐 보통 HBM에 삼성전자도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음. 웨이퍼의 절대량은 좀 줄이고 있다라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뭐랄까 실적의 면에서 좀 개선도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덜 검사를 하게 될 테니까 음. 관련해서 매출단이나 이런 거에 조금은 작용을 받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 실적은 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예상 컨센서스는 굉장히 높습니다. 700억대나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을 네. 하는데요. 근데 동사가 이게 의외로 덩치가 커요.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이 넘는다 말이죠. 네. 왜냐면 이게 액면가가 100원짜리라서 주식 수가 8천만 주짜리예요. 그러다 어. 보니까 시가총액이 되게 큰데요. 음. 700억 뭐 한 1,000억씩 벌어야 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급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제 생각엔 저는 이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데 네. 조금 제가 보기엔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상당히 머무를 것 같습니다.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10,000원에서 한 13,000원 요 정도 사이쯤에서 좀 일단 박스권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매수가가 다행히도 네. 그렇게 막 높지는 않으셔가지고 얼마셨어요? 11,000원대 11,000 원대요? 셔가지고 네. 예. 뭐 그러면은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제가 대응을 좀 하시면 생각이 드는 게 네. 반도체도 작년 여름이나 작년 여름이면 많이 부러졌어요. 업황이 뭐 계속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뭐 삼성전자 실적도 줄어들면서 업황에 대해서 뭐 겨울론 나오면서 발주도 많이 안 일어나면서 실제 고점에서 많이 부러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연말 연초쯤에 거의 바닥권에서 사시는 건 그래도 반등의 각도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작년 6, 7월 뭐 7, 8월 요럴 때 사셔갖고 한 30% 이상 지금 부러진 분 상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아마 사신 가격을 고집하시면 이번에도 못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신 가격에 집착하시지 말고 일단 바닥에서 내가 샀는데 여기에서 추세가 이어지다가 언제 끊어지는지를 보고 냉정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내가 산 가격은 내가 손절을 쳐야 될 때만 필요한 거고요. 네. 나머지는 미래 가격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서 보셔야지 네. 내가 산 가격이 얼마니까 이 가격까지는 절대 못 팔아 이러시면은 매매한 종목 10개 중에 한 7, 8개는 영원히 못 파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산 가격이 이제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산 다음에는 딱 내 산 가격 잊어먹고 고민이 되는 순간에 산 가격에서 한 7, 8% 내려와서 요걸 더 빠지면 팔아야 되나 아니면 물을 타가지고 9.9 이하로 맞춰놓고 계속 견딜까 이런 생각하실 때나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한 종목 더 문자 상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 솔루션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3,700원이십니다. HB 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900원대. 오늘도 그래도 4%대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실지 장비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차피 얘는 약간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라서요. 뭐 중국이 이제 많이 굴기로 해서 쫓아오는 분야 중에 뭐 사실 반도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위험한 쪽이 전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LG랑 삼성에서 나름대로 도망치겠다고 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좀 받는다 이런 입장도 있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km로 도망가는데 중국이 100km로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따라잡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주 좋은 섹터의 분야라고 생각들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 음.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가격대로 봐서는 한 3,500원 정도? 음. 예, 그 정도 올라오면 좀 수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비중 줄이는 전략, 반등 시 3,500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HB 솔루션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